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립문과 독립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이 조형물이 독립문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금방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독립문 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늘 3.1운동과 이렇게 연계되어 생각이 되게 마련입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처럼 바로 이 독립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기념물로 독립협회가 세웠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독립문은 왜 세워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독립문이 세워진 자리는 일찍이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였습니다. 자, 조선 초부터 이 중국의 속국으로서 바로 중국의 사신을 임금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던 바로 이 영은문 자리를 1895년 이후에 허물어뜨린 것이죠. 바로 이 시점은 청일전쟁에 의해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추진되던 갑오개혁이 진행 중에 청의 종속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독립문이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독립신문을 통한 모금 활동으로 그 자금을 마련해서 정부 관료와 황태자 일반 평민까지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1896년 11월 20일 날 정초석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 1년 뒤인 1897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으니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기념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공 직후의 독립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독립문이 위치했던 자리는 일찍이 영은문 자리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동여도를 보게 되면 한양도성 서쪽 밖에 바로 이 영은문이 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모화관이 있었다는 거. 결국 이 길이 바로 의주로 가는 의주대로의 출발점이 되겠고요. 그 고개 너머에 홍제원이 있어서 지금의 홍제동이 되게 되었던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주대로를 통해서 서울로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현판부터가 이 선조 시절에 정사로 왔었던 주지번의 글씨를 따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사실 이 장소는 임금님도 자주 이곳에 오셔서 각종 행사가 벌어졌던 곳으로, 지금 보는 그림에서는 영조가 바로 이 모화관에서 직접 참여해서 이곳에서 무인을 뽑는 이런 시험을 치렀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표시가 바로 당시의 영은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영은문 뒤편에 이 헐벗은 산이 바로 인왕산이 되겠죠. 자, 인왕산 옆으로 우악제 고개를 넘어가는 곳에 영은문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높은 주춧돌 위에 영은문이 현판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영은문이 헐어지고 난 뒤에 주초석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겠고, 그 주초석 뒤편에 바로 독립문이 세워지고 난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여전히 뒤편의 인왕산은 대단히 헐벗은 산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저 멀리 바로 여기가
바로 이 고개 마루턱이 되겠고요. 그 고개를 넘으면 홍제원으로 가게 되는 바로 이 고개 초입에 이 독립문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도 이 독립문 현판을 누가 썼는지를 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애국지사인 김가진, 동농 김가진의 바로 글씨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완의 글씨로 당대 최고의 소위 명필로 꼽혔던 이완영의 글씨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 친일파였었고 을사오적이었던 이완영이 독립문에 글씨를 썼다니, 자, 그런 의미에서 좀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마련인데, 자, 이 동아일보가 당시 연재를 했었던 내독리 명물에 바로 이 독립문이 소개되었을 때 바로 그 기사 내용 중에 독립문의 현판은 이완영이가 쓴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독립문을 건립할 때 모금이 됐던 510원 중에 이완용과 운용 그 형제가 각각 100원씩 해서 200원을 기부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해인 1898년 독립협회장이 된 사람이 또 이완용이도 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명필로 알려졌던 이완용이 이 현판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 친일파였다는 것에서 하는 평가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좀 꺼림직하기는 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나랏일에 협조하는 모임이었던 독립협회가 주도한 독립문, 이것은 결국 우리를 독립국으로 드러내기 위한, 즉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주장의 이 독립문을 세웠다면, 또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의 황제 즉위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구단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식의 이런 화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유일한 천하의 중심으로서의 이런 원구단, 이런 의미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문과 중국의 체제에 더욱 다가가려고 했었다고 하는 이 대한제국, 이런 모순적,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하나의 당시의 대한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독립문을 만들 때 전통적인 우리 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런 서구적인, 그것을 근대적인 것으로 봤던, 그래서 이와 같은 개선문과 같은 모습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독립문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설들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러시아 공사관을 설계했었던 사파틴에 의해서 독립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이 러시아 공사관의 정문의 모습, 이런 형태의 문을 이미 이렇게 만들었던 예들을 통해서 이 독립문은 사파틴에 의해서 설계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일제강점기 때에 오게 되면 이 독립문은 결국 청일전쟁의 결과 완전한 독립국이 되어 중국의 속박을 벗어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독립문이었다라고 하는 소개글과 함께 독립문의 사진 엽서들이 많이 발행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독립문 자체가 만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면 일제강점기에 이 독립문이 그대로 온전했을 리가 없었겠죠. 자, 독립문의 원래 취지는 이러했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오면서 역사적 사실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게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이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하나의 관광 대상으로 쓰여졌다면, 또 국외에서는
이 독립문 자체가 하나의 독립의 상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독립을 위한 소위 의연금을 모집할 때도 늘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독립문 사진인 것이죠. 자, 해방 이후에 바로 이 독립문을 건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서재필 박사가 귀국을 했을 때 또 바로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결국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뒤에 만들어졌던 이 당시의 화폐에서도 늘 단골로 이러한 독립문 사진이 들어감으로써 이 자주 독립국가로서를 드러내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상징물이 독립문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고요. 이런 100원짜리 돈에서도 이렇게 독립문이 아주 상세하게 새겨져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중에서는 북한 게릴라 부대에게 대상으로 배포되었던 이 삐라에도 독립문, 자주 독립을 약속하는 광명의 문으로 들어오라, 뭐 이런 선전 문구에서도 독립문이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원래 독립문의 의미와는 사뭇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6년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섬처럼 독립문이 자리를 잡다가 이 성산대교로 가는 도로가 뚫리면서 독립문 쪽에 고가가 놓이게 됐을 때 독립문 위로 고가가 놓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거듭되다 보니까 독립문 고가가 이렇게 S자로 피해가서 원래 이곳에 있었던 독립문을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독립문은 이 자리는 이런 표지만 독립문이 원래 있던 자리다라고 하는 표지와 함께 1979년 7월 13일 날 이전했다라는 표지와 함께 자, 지금은 이렇게 이 자리로 옮겨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까지 옮기면서 이 순환의 역사와 많은 왜곡과 성격의 변화가 거듭되었던 이 독립문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러 오면서 사적 32호로서 독립문은 자주 독립 자강의 상징으로 사적 33호인 이 영은문의 주초는 4대 외계의 표상으로 각각 역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독립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